악,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샤워를 하고 편안한 홈웨어로 갈아입으려던 참이었다. 서울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가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문고리를 잠그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누구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검은 코트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미안해요. 도와주세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여자의 눈빛에 멈칫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다. 빨리 문 닫아요. 제발. 여자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문을 잠갔다. 지은은 후퇴하며 물었다.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쫓기고 있어요. 잠시만 숨어있게 해주세요.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누굴까? 왜 쫓기고 있지? 서울의 밤은 위험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했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그녀는 홀로 서울 생활을 했다. LGBT 커뮤니티에 관심은 있었지만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탐구하지 못했다.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민지예요. 민지는 26살,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녀의 삶은 최근 엉망이 됐다. 전 연인이 스토킹을 시작한 거였다. 그 사람이 제 과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단어는 그녀에게도 익숙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친구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때문에 숨겨왔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몸을 웅크렸다. 지은은 창문을 통해 보니 검은 옷의 남자가 서성거리는 게 보였다. 저 사람이에요.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여기서 기다려요. 제가 차 한 잔 타줄게요.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녹차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지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헤어졌다. 그 후 만난 남자가 그녀의 비밀을 이용해 협박했다. 왜 그런 사람이?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쉽지 않아요. 부모님, 사회, 모든 게 반대하죠.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를 재우고 소파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 만남은 지은의 삶을 바꿔놓았다. 며칠 후, 지은은 카페에서 민지를 다시 만났다. 우연. 아니, 민지가 일부러 찾아온 거였다. 그날 도와줘서 고마워요. 밥 사줄게요. 민지가 웃었다. 지은은 망설이다 받아들였다. 그들은 홍대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한옥 카페에서 자란 이야기, 한복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말했다. 지은은 자신의 회사 생활, 주말에 한강 산책하는 걸 공유했다.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너도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하지만 말 못했어.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들은 서로의 고독을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태부. 드라마나 K-팝에서 가끔 나오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아봤다. 따뜻했다.
그 후 그들은 자주 만났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인사동에서 전통 차 마시기. 민지는 지은에게 한복을 입혀주며 웃었다. 너무 예뻐 지은의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지의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민지야, 내 비밀 다 말할 거야. 지은은 민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비밀 데이트를 즐겼다. 부산 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고 제주도 올레길에서 속마음을 털어놨다. 난 내가 좋아? 정말로 민지가 고백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이해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들을 가로막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며 결혼 압력을 줬다. 지은아, 나이 차면 힘들어. 좋은 사람 소개할게. 민지는 자신의 가족 문제를 털어놨다.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동성애는 죄라고 믿었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압박에 시달렸다. 학교에서 여자애 좋아한다고 소문나서 왕따 당했어.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혼자 아니야. 그들은 함께 서울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이태원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 충돌이 왔다. 민지의 전 연인,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지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돌아와 아니면 내 비밀 가족에게 말할게 라고 협박했다. 민지는 두려워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준호를 만났다. 민지 그만 괴롭혀요. 법적으로 고소할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여자 좋아하나 봐. 재미있네. 그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그날 밤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왔다.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지은은 민지를 끌어안았다. 함께 이겨낼게. 그들은 한옥체험촌에서 주말을 보냈다. 가을 단풍 아래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이 순간 영원히 기억할게. 이민지가 속삭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회사 동료가 그들의 사진을 보고 수군거렸다. 지은 씨,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압력이 쌓였다. 민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시도했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울었다. 그런 건 병이야. 교회 가서 기도해. 민지는 상처받아 지은에게 달려왔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부모에게 숨겼다. 아직 준비 안 됐어. 그 차이가 갈등을 불렀다. 민지는 왜 나처럼 용기 내지 않아? 라고 물었다. 지은은 두려워. 잃을 게 많아. 그 갈등은 고조됐다. 어느 날 준호가 민지의 디자인 작업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내 인생 끝났어. 지은은 도와주려 했지만 민지는 혼자 해결할게 라고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민지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민지를 위로하며 가까워졌다. 지은은 질투했다. 민지야, 그 사람 누구야? 질투는 관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민지의 새 친구, 수연을 의심했다. 수연은 민지의 대학 동창, 역시 레즈비언이었다. 그들은 옛 추억을 나누며 웃었다. 지은은 불안했다. 민지, 나랑만 있어. 민지는 친구일 뿐이야 라고 했지만 지은의 불신은 커졌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는 불안정했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압력. 고조되는 가운데 배신이 왔다. 민지는 스트레스에 지쳐 수연과 술을 마시다 키스를 했다. 미안, 실수였어. 민지가 고백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나한테?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헤어졌다. 지은은 홀로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민지는 후회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녀는 제주도로 도망쳤다. 바다를 보며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회사에서 버텼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왜 요즘 우울해? 지은은 그냥 피곤해요 라고 거짓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지은은 인사동에서 민지를 우연히 만났다. 민지는 눈을 피했다. 미안해, 지은아. 그들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수연과의 일이 실수였고 지은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지은은 용서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 그들은 천천히 재회했다. 한강 피크닉, 전통시장에서 김치 사기. 문화가 그들을 연결했다. 한국의 명절, 추석에 지은은 민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모르게. 언젠가 말할게, 지은이 약속했다. 민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지은의 회사 상사가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됐다. 지은 씨, 그런 소문 나면 안 돼. 회사 이미지. 지은은 분노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그녀는 사표를 냈다. 자유를 택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새 시작할까? 새 시작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전환, 민지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서울의 작은 골목, 한옥 스타일 사무실. 그들은 한복 모티브 의상을 디자인했다. 한국 문화와 현대를 결합해 민지가 아이디어를 냈다. 사업은 서서히 성공했다. LGBT 친화적 브랜드로 소문났다. 하지만 가족 문제가 남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민지는 고향으로 갔다. 엄마, 나 여전히 나야.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변화의 시작. 지은도 용기를 냈다. 부모님께 커밍아웃. 엄마, 아빠, 저 여자 좋아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받아들였다. 한국 사회의 변화, 느리지만 일어나고 있었다. 고조되는 로맨스. 그들은 부산 영화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영원히 함께할게. 민지가 맹세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복수로 그들의 사업을 방해했다. 소문 퍼뜨리기, 클라이언트 취소. 지은과 민지는 함께 맞섰다. 법적으로 대응할게. 법정 싸움은 힘들었다. 하지만 승리했다. 준호는 처벌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이 말했다. 승리 후 평화가 왔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검은 모래 해변, 도라르방 앞에서 사진 찍기. 우리 결혼할까? 민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그들은 해외에서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만 초대, 작지만 따뜻한. 사회적 반향. 뉴스에 나왔다. 젊은 LGBT 커플의 도전, 일부 비난, 하지만 지지도 많았다. 젊은 세대의 변화. 지은과 민지는 강연을 했다. 사랑은 자유야. 그들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민지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은은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낼게. 치료 과정에서 더 가까워졌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안정됐다. 스튜디오 성공, 가족 화해. 서울의 가을, 단풍 아래 산책. 그날 내가 들어온 게 운명이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웃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 결말은 인문적. 그들은 사회 변화에 기여했다. 젊은 LGBT들에게 희망. 사랑은 국경 없어. 끝은 희망적, 하지만 현실적. 앞으로도 싸울 거야. 함께 그들은 손을 잡고 미래를 봤다.